단군 신화는 우리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으로 내려와 인간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환웅에게 청하고, 호랑이는 환웅의 시험을 견디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곰은 시험을 통과해 여자가 되고 웅녀라 불리우게 됩니다. 이후 환웅과 웅녀는 혼인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은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줘서 오늘날의 고조선이라 짓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릴 적부터 들어온 유명한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희는 서자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고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삼천의 모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신시라는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환웅천왕이라 칭했다. 신화에서 권력자나 통치자가 신격화되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앞서 삼국유사의 내용을 SG는 좀 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서자인 환웅이 아버지와 형의 나라에서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딴 곳에 한눈을 팔게 했으니 환희는 삼천의 군사를 환웅에게 주고 말하길, 야, 딴 데 가서 살아. 저기 태백산 쪽에 곰한테 기도하는 털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리 가보거라. 이에 환웅은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의 원주민 부락들을 초토화시키고 환웅천왕으로 군림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시베리아 지역에서 곰신앙을 믿었던 모계신앙 부족들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곰신앙을 믿던 지역과 근접한 지역에서 호랑이 신을 믿던 고대인들의 흔적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를 근거로 하며 환웅은 엄연히 문명이 발전한 지역에서 태백산 지역으로 온 이주민이며 곰과 호랑이 신앙을 가진 이 지역 토착 세력과 갈등을 빚었을 겁니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곰부족은 환웅 세력을 받아들입니다. 환웅은 영토를 점령한 정복 세력의 통치자이며 토착 세력을 압도할 정도의 선진 문물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게 확실합니다. 이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인류를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후변화입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환경은 좀 더 인류 친화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사냥과 수렵에 의존했던 인류는 정착해서 곡식을 수확하는 농경, 바로 신석기 혁명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럼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돌을 쓰던 원시 인류가 금속을,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닌 구리와 주석을 녹여야 만들 수 있는 청동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환웅이 청동기를 전파한 인물이라고 확신하냐고요? 기억하시나요? 환웅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환인에게서 받은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옵니다. 천부인 세계는 검, 거울, 방울을 말합니다. 이 중 거울과 방울을 석기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돌거울은 말 자체가 안 되며 돌로 방울처럼 정교한 문양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청동으로 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중 비판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은 너무나도 유명한 단골 시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청동 기후물을 환웅이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대놓고 환웅이 청동기 전도사라고 신화의 버젓이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신석기를 기원전 8000년경부터 기원전 2000년경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원전 2000년경 환웅은 도대체 어디서 청동기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그가 왔다는 하늘은 정말 하늘이었을까요? 수메르 신화에서처럼 외계인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인류에게 전달했던 것일까요? 이러한 급진보적인 기술의 진화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의 점진적인 발전이 아닌 신석기 이후에 바로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누가 봐도 신석기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의 기술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러한 고고학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레인은 분명 한반도의 사람일 테니 말입니다. 청동기와 철기를 모두 갖춘 시기 바로 고조선 후반이거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일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 금관가야는 뛰어난 철기 기술로 해상무역 또한 활발하게 하던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창세 신화는 환웅의 이야기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일본의 대표신인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일본 천황에게 계승시켜 내려오게 한 삼종신기입니다. 삼종신기는 검, 구슬, 거울을 뜻합니다. 이는 바로 환웅이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천부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세 가지 물건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 준, 쉐의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또한 신석기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도레인들이 철기와 청동기를 한 번에 전했을 거라 주장합니다. 일본의 창세 신화를 들여다보면 아마테라스가 농경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신석기까지 일본은 동물과 수산물이어의 곡식이라고는 도토리나 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 조문시대는 외지에서 건너온 야요인들에 의해 끝이 나고 일본 열도는 야요이 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가 청동기와 철기의 시작이 된다. 야요이는 도레인, 한반도와 중국 본토인들이 확실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져온 아마테라스 씨는 이주민들의 지배자 사력이었을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환웅 또한 단순히 신화 속 신이 아닌 이주민 사력이었을 거라 추측하는 것입니다. 환웅은 스스로를 환웅천왕이라 칭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이주민 왕들의 전형적인 정통성 확보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보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단군 조선의 정통성을 다져주기 위한 후세인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실 환웅이 이주민 왕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족의 기원은 바이칼 호수의 몽골리온의 후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유전자를 활용한 방법으로 말이죠.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이제 구시대적 무지로 사장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웅이 한반도에서 돌을 갈아 만든 도구를 쓰던 원시인류를 금속을 사용하는 신세계로 안내했다는 것이죠. 그 신세계에서는 인류 최초로 계급이 생겨나고 피지매층은 무거운 돌로 지배 세력의 무덤을 세우는데 폭사되기도 합니다. 마치 수메르 신화의 금을 채굴하기 위한 노예 계급의 탄생처럼 말이죠. 강력한 신기술로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를 건설한 환웅이 왔다는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니비루라는 별에서 왔다는 수메르 신화의 신들과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는 건 비단 저만의 착각일까요? 미스터리나 음모론은 제가 파헤칠 테니 여러분들은 재미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